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감동 느낌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승무원이 우리나라 호텔에서 경험한 놀라운 청결 문화, 그 감동의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과 예의 정신이 현대 서비스 문화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대한민국의 숨은 자부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 국제선 승무원 에밀리입니다. 10년 경력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다양한 호텔에 묵어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최근 틱톡에서 본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 호텔 직원이 카메라 앞에서 극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절대 호텔 컵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컵 뚜껑을 열자 안에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체불명의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때와 곰팡이, 심지어 누군가 남긴 듯한 찌꺼기까지 보였습니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은 공포와 혐오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났죠. 이제 호텔에선 컵 절대 안 쓸 거야. 생각만 해도 역겹다. 이런 호텔 어디지? 라는 등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그 영상을 본 후 잠을 설쳤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어느 특정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두려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며 세계 각국의 호텔에 머물러 본 경험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객실 청소를 대충 하는 곳,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곳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작은 물품들은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급 호텔이라 해도 욕실 코너는 곰팡이가 있었고 수건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한 유명 체인 호텔에서는 베개 커버에 명백한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공유하는 호텔 공포 이야기는 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호텔에 도착하면 무조건 자체 소독부터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지 모르는 리모컨, 컵, 수도꼭지, 변기 손잡이까지 모든 걸 다 닦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편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라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K-팝과 한류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호텔 문화나 위생 수준에 대해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리뷰도 대부분 위치나 가격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그 틱톡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모르는 나라, 낯선 문화. 혹시 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어쩌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여전히 호텔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와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있었죠.
겉모습은 멋져 보이지만 호텔 내부는 과연 어떨까?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서울 시내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웅장했고 체크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눈을 마주치며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구권 호텔에서는 형식적인 미소와 기계적인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에밀리 고객님,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피곤하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라는 세심한 배려에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객실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로비가 멋져도 청소는 어디나 비슷하지 않을까? 숱하게 경험한 실망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특급 호텔에서는 침대 밑에서 전 투숙객의 양말을 발견했던 충격적인 경험도 있었죠. 객실 문을 열기 전 저는 미리 가방에서 장갑과 소독 스프레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위생 체크부터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에서는 은은한 허브향이 풍겼고 창가에서는 자연광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경력의 여행자로서 저는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제 호텔 생존 키트를 완전히 꺼냈습니다. 소독 스프레이, 항균 물티슈, UV 살균기, 개인용 컵과 슬리퍼까지 모든 해외 출장에 항상 챙기는 필수품들이었습니다. 먼저 침대부터 확인했습니다. 매트리스 가장자리, 시트 아래, 베개 이음새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흔적도 얼룩도 없었습니다. 시트에서는 세제 냄새가 아닌 햇볕에 말린 듯한 자연스러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걱정되는 욕실이었습니다. 호텔 욕실은 겉으로는 멀끔해도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샤워부스 모서리나 변기 뒤편, 수도꼭지 연결부는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항상 검은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타일 사이 줄눈까지 하얗게 세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고 변기에는 소독 및 살균 완료라는 종이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수건은 개별 비닐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욕조 위에는 고객님을 위해 특별 세정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호텔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세면대 위의 물품들도 놀라웠습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일회용품은 모두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고 컵은 하나하나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살균 처리된 컵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는 일회용 용기에 개별 제공되어 있었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도 살균 소독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는 건 10년 경력의 승무원인 제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객실 전체를 둘러보며 내심 감탄했습니다. 이런 호텔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침대와 욕실의 청결함에 안심이 되었지만 습관적으로 리모컨, 전화기, 조명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들을 소독 티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TV 리모컨은 이미 살균 소독 완료 스티커가 붙은 비닐 커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객실 내 모든 전등 스위치와 에어컨 컨트롤러에도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호텔이 맞나? 오랜 시간 호텔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호텔에서 소독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세심한 청결함은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호텔 방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수면 안대와 귀마개가 개별 포장되어 있었고 옆에는 손 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니바에 있는 모든 음료수와 간식 봉지도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한 특별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객실 내 커피포트였습니다. 보통 호텔의 커피포트는 앞서 말한 틱톡 영상처럼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 저는 전 세계 어느 호텔에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포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트에는 살균 완료, 2025년 5월 15일 오후 1시 23분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정확한 청소 담당자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티백과 설탕, 프림 등도 모두 개별 밀봉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인가 호텔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카드였습니다. 손글씨로 쓰여진 메시지였죠. 에밀리 고객님, 캐나다에서 오신 길이 멀었을 텐데 편안한 휴식을 취하세요.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번을 눌러 연락주세요. 모든 객실 용품은 철저한 위생 관리를 거쳤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객실 담당 김지영 드림. 누군가가 내 이름을 직접 써서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이름까지 적은 호텔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인쇄된 획일적인 메시지 카드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으니 묘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객실 내 다른 곳도 살펴보니 화장실 변기에 세정 테이프 외에도 센서를 이용한 자동 세정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샤워 부스 내부에는 매일 교체되는 샤워 타월이 비치되어 있고 욕조 옆에는 고급스러운 입욕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벽에 부착된 QR코드였습니다. 호기심에 스캔해 보니 객실 위생관리 이력이 나왔습니다. 이 방이 마지막으로 대청소된 날짜부터 일상 청소, 특별 소독 시간까지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프론트에 전화했습니다. 방이 정말 깨끗해서 놀랐어요. 이게 한국 호텔의 표준인가요? 아니면 특별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프론트 직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객실을 이런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화된 위생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위생용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호텔 침대에서 불안감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불을 걷어내고 시트를 확인하는 습관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전날 저녁에 룸서비스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KF94 마스크 2장, 휴대용 손, 소독제, 항균 티슈, 그리고 작은 디퓨저까지 들어 있었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파리의 특급 호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세심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객실 청소 중이던 중년 여성분과 마주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정리하고 있던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의 이름표를 보니 어제 메모를 남겨주셨던 김지영 씨였습니다. 어제 메모 감사했어요. 방이 정말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손님이 편안하게 지내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호텔과 달리 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지영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3번 객실 상태를 점검합니다. 아침 청소, 오후 확인, 그리고 저녁에 턴다운 서비스까지요. 이게 한국 호텔의 기본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녀가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객님이 저희 호텔에서 머무르다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면 그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건강만큼은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김지영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했습니다. 20년 넘게 호텔에서 일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객실 관리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단순한 청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님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죠. 객실을 청소할 때마다 내 가족이 묵는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김지영 씨의 말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호텔은 모두 이런가요? 아니면 이 호텔만의 특별한 기준인가요? 물론 호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청결 기준은 한국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기준이 더 강화되었죠. 그녀는 잠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보지 않는 곳, 예를 들면 매트리스 밑이나 에어컨 필터 같은 곳까지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성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체크하는 목록이에요. 50개가 넘는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다른 나라 호텔에서는 대충 겉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해요. 수첩에는 정말로 세세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리모컨 버튼 사이 소독, 전화기 마우스피스 살균, 커튼, 레일 먼지 제거, 냉장고, 고무 패킹 세척 등 생각지도 못한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어제 방에 놓아둔 항균 세트도 코로나19 이후 저희 호텔의 표준 서비스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특별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모든 객실에 제공하고 있죠. 손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였는데 지금은 저희 호텔의 자랑이 되었어요. 김지영 씨는 잠시 시계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음 객실 정리를 해야 해서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에밀리 고객님의 편안한 서울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 담당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고객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거나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대화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을 넘어선 진정한 환대의 문화가 아닐까? 청소 노동자에게서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정성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선 무언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김지영 씨와의 대화 이후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런 청결함이 한국 호텔의 일반적인 기준인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는 이준호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남성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호텔들의 청결 기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특히 저희 호텔은 한국 호텔협회에서 수여하는 클린 스테이 프리미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은 객실 위생, 공용 공간 소독, 직원, 위생 교육 등 총 150개 항목을 평가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호텔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금색 테두리가 있는 액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클린 스테이 프리미엄 인증서가 들어 있었고 아래에는 다양한 국제위생 인증 마크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객실에 위생 상태 인증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아니요,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각 객실에 비치된 인증서입니다.
책상 서랍에 있었을 텐데 확인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종이를 보니 정말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객실은 국제위생 기준 ISO 22000에 따라 청소되었으며 모든 접촉 표면은 병원급 소독제로 처리되었습니다. 공기질 측정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며 침구류는 9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호 씨가 알려준 추가 서비스였습니다. 고객님이 머무시는 동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무료 위생 서비스가 있습니다. 항균 스프레이, 일회용 슬리퍼 추가 제공, 베개 커버 교체, 객실 내 공기청정기 대여, 심지어 객실 내 특별 소독 서비스까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급 호텔들도 이런 서비스는 추가 비용을 받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특별 회원이나 VIP 고객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닌가요? 제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호텔을 찾는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호텔의 표준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 정신은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랑방이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공간인데 누구든 그곳에 오면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것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이것을 손님맞이 문화라고 하는데 현대의 호텔 서비스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제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어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는 길에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웰리스 존이라는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고객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위생용품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KF94 마스크, 손 소독제, 항균 물티슈, 일회용 장갑, 심지어 개인용 체온계까지. 그 옆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물티슈 한 팩을 집어들었는데 포장에는 100% 유기농 면,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병원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안심되고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이런 호텔에서는 전염병이나 세균 감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청소팀이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면만 닦는 게 아니라 UV 살균기로 침구를 소독하고 미세한 틈새까지
전용 브러쉬로 꼼꼼하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는 특수 소독 처리를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이 모든 경험을 되새겨 봤습니다. 깨끗한 시트, 소독된 리모컨, 밀봉된 컵.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철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청결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구나 생각하며 내일 있을 국제관광포럼에서 이 경험을 다른 나라 승무원들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관광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 승무원과 호텔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여행 산업의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휴식 시간, 전 세계에서 온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제시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주 맨해튼의 5성급 호텔에 묵었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침대 시트에 명백한 얼룩이 있었어. 프론트에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바꿔줬지만 그 후에도 계속 찝찝했어. 누가 사용했던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영국 런던에서 온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야. 특히 욕실 청소가 문제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곰팡이가 가득해. 한 번은 욕조 배수구에서 이전 투숙객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 가격 대비 서비스 품질이 너무 낮아. 일본 도쿄에서 온 유미코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도쿄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긴 해요. 일본 특유의 깔끔함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물컵이나 커피포트는 항상 의심스러워요. 최근에는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정도가 전부예요. 저는 항상 제 것을 가지고 다녀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파리는 글쎄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그런지 청결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배관 시스템이 낡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죠. 5성급 호텔조차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방 배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요. 태국 방콕에서 온 수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콕은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아요. 특히 대규모 체인 호텔들은 빠르게 청소하느라 구석구석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침대 밑에서 이전 투숙객의 양말을 발견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호텔이 가장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호텔에 처음 묵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이 밀봉되어 있고 살균 처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UV 소독 완료 인증서까지 있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수파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호텔이 있다고요? 특별 요청을 하셨나요? 전혀요. 일반 예약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청소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위생 관리예요. 객실 담당자의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개인 메시지를 남겨주고 매일 무료로
위생용품 세트를 제공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밀봉된 리모컨, 살균 스티커가 붙은 커피포트, 개별 포장된 컵, 위생인증서, 그리고 로비의 웰니스존 사진까지 모두들 놀란 눈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에밀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깨끗한 침구와 기본적인 청소면 만족하는데 이건 거의 의료기관 수준이네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마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가요? 분명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제가 가격을 알려주자 모두가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가격은 뉴욕이나 런던의 3성급 호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니까요. 믿기 힘들군요. 그 정도 서비스라면 2배는 더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마크가 말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한국의 호텔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청결에 신경 쓰나요? 모든 호텔이 그런가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등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세미나에 참석 중이던 한국관광공사의 이수진 팀장이 우리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것 들었는데요. 한국 호텔의 청결 문화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건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정과 예의의 표현이에요. 손님을 집에 모실 때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최고의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손님 맞이 방식이거든요. 이수진 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왔어요. 이 때문에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바닥과 생활 공간의 청결이 더욱 중요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현대 서비스 산업에도 반영된 거죠. 그녀의 설명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랑방이라는 특별한 손님 접대 공간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었고 주인은 최선을 다해 대접했죠.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호텔 서비스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국인들은 정성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요.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서비스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차이가 이토록 큰 서비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수진 팀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청결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국제적인 위생 기준을 넘어서는 한국만의 특별한 기준을 만들었죠. K 클린 인증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문득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호텔에서 겪었던 불안과 불편함,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느낀 안도감과 편안함의 대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유미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항상 불안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면 먼저 소독부터 하고 침구를 확인하고 컵은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손님을 향한 진정한 배려라는 걸 느꼈어요.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파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청결이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것. 한국인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포럼이 재개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참석자들 모두가 한국의 청결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나라의 호텔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호텔 이름을 물어보고 더 자세한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럼 세션 중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대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여행객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다시 정돈되어 있었고 소독 완료 스티커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욕실의 수건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욕조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의 생화 한 송이와 함께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고객님, 오늘 컨퍼런스는 어떠셨나요? 피곤하실 테니 따뜻한 차와 함께 편안한 휴식 취하세요. 마이너스 객실 담당 김지영 드림. 이런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일정까지 기억하고 챙겨주는 이런 세심함에 또다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창가에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불빛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제 여행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5월 15일 서울에서의 세 번째 밤.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보면 작은 나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 오히려 어떤 거대한 나라들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것 같다. 펜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국제 포럼에서 만난 다른 나라 승무원들의 놀란 표정, 한국관광공사 이수진 팀장의 자랑스러운 설명, 그리고 제가 느꼈던 깊은 감동, 모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40개국 이상을 방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서비스 문화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어떤 나라에 가도 한국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곳은 위생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배려였고 청결이 서비스가 아닌 문화였다. 일기를 쓰며 문득 김지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감기 걸려도 우리 탓이라 생각해요.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일기장에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관광공사 팀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물건 하나하나에 붙은 스티커, 꼼꼼하게 밀봉된 용품들, 매일 교체되는 침구류. 그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것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마침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에 흐르는 감동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단순한 호텔 서비스를 넘어 인간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마음은 큰 나라, 한국. 그들은 글로벌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화되는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서비스 철학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청결함이 아니라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다.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이 세계 여행자인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 일기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객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론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에밀리 고객님, 내일 출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택시 예약이나 짐 운반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세심한 서비스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정이 북받쳐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모든 게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동은 단순히 깨끗한 객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 낯선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환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은 화려한 기술이나 세련된 도시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곳을 떠나겠지만 이 경험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그 호텔방에서의 편안함,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느꼈던 감동.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서비스 문화는 제 여행 경험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10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호텔에 묵어봤지만 한국만큼 청결과 위생을 문화적 자부심으로 승화시킨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온전히 믿고 사용할 수 없었던 호텔 물품들, 대용량 샴푸통에 담긴 불분명한 내용물, 제대로 닦지 않은 얼음통, 소독되지 않은 리모컨과 전화기.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 중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티슈를 떨어뜨렸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제 가방에서 손 소독제를 꺼내 그분들께 건넸습니다. 단 며칠 만의 경험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체험이 이미 제 행동과 습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승무원이라 위생 규정이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습관입니다. 그곳에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니까요. 제가 며칠 전 묵었던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이런 소독제가 기본으로 제공되었어요. 노부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곧 저는 한국 호텔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포장된 물품들, 3번의 객실 점검, 무료 위생용품 세트,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설명할수록 그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한국에 가볼까?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 홍보대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압력이나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서비스와 문화적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말입니다. 한국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경험한 그 뛰어난 서비스 정신은 아마도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끈기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적 뿌리에서 독특한 서비스 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승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습관으로 다른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호텔에서 느꼈던 그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내식 트레이를 받으며 한국 호텔에서 김지영 씨가 남겨준 마지막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에밀리님, 평안한 귀국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꼭 다시 찾아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따뜻함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한국의 전통이 현대 서비스 산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예절과 배려의 문화가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호텔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온 홍익인간의 정신, 조선시대의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던 상부장조 정신까지 이 모든 문화적 유산이 오늘날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호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신이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기술이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그 길을 앞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지도상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섬세한 배려와 정성은 어떤 거대한 나라보다 강력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서 큰 감동이 옵니다. 손길 하나, 배려 하나가 모여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다시 사람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호텔에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후 동료들과 이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승무원들이 다음 휴가지로 한국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다음 아시아 노선 근무를 신청할 때는 꼭 서울행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호텔을 다시 찾아 김지영 씨에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과 세심한 배려가 모여 하나의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전 세계 여행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청결함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숨은 매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정성과 배려를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겪은 특별한 사연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은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다루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한국에서 느낀 감동 이야기, 그리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자랑스럽게 빛난 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앞으로도 감동 느낌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